보시면 2013년 9월 15호로 된 2013년 10월 1일자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고시문입니다. 보시면 문화재 명칭, 사계리 용머리에 의한 서귀포 선방산 압력신굴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고시문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재도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는 구역이 나와 있는데, 구역에 따른 건축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영역 검토 대상 구역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서 나오는 내용이면 그것만 가지고도 인허가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도로에 접해 있는데 상하수도 물어보고 이상 없다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화재 보존 영역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방산은 1구역은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이 허용이 됩니다. 신축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구역은 최고 높이 8m 2층 이하, 경사지붕일 때는 최고 높이 11m 2층 이하까지 가능하고, 3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문화재 보존 영역 검토 대상 구역이다. 근데 내 땅이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나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이 1구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건축 행위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색을 했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나와 있는 안동면 사계리 490번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보시면은 문화재 보존 영역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구역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구역이면 건축행위 안 됩니다. 삼방산에 관련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현상 변경 허용 기준에 따른 구역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역도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 선이 삼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으로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용머리 해안에 살짝 연두색, 그리고 나머지 보라색으로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는데, 허용 기준 구역을 보시면은 노란색이 1구역, 연두색이 2구역, 보라색이 3구역인데, 조금 전에 490번지가 몇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볼게요.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이거를 확대를 하면 지번이 깨져가지고 지번이 안 나오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면 490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면 돼요. 지금 이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도면으로 보시면은 제가 검정색 사인펜으로 색깔을 칠하겠지만, 요게 지금 삼방산 주차장, 여기가 삼방산 주차장인데 삼방산 주차장으로 가는 2차선 길입니다. 요게 일주도로이고요. 일주도로에서 내려오는 2차선, 그 다음에 또 일주도로에서 내려오는 2차선, 요 2차선 이게 만나서 여기 또 내려가는, 여기가 사거리 부분인데, 로드뷰로 요 사거리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로드뷰로 방금 이제 삼방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490번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거리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로드뷰를 보시면 삼방산이 자리하고 있고, 요 길로 내려가면 이제 삼방산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사거리고, 조금 전에 490번지라고 했던 토지는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이는 우측에 있는 요 토지가 490번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4월달 로드뷰인데, 제주도에서 마늘 수확을 5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5월달에 하는데 4월달이니까 아직 수확 전 마늘밭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선에 붙어서 지금 흐릿하게 보이지만 송악산과 형제섬이 잘 보이는 모양 예쁜 490번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490번지가 문화재 보존 영역 검토 대상 구역 몇 구역에 들어가 있는가를 찾아보면, 조금 전에 사거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도면 지적도를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사거리고, 조금 전에 490번지가 요 부분,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490번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1구역은 고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구역은 기존 건축물 문화재청이 보시면 2013년 요 날짜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과 재축이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본 토지 앞으로 안덕면 사계열이 본 토지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 건너에는 개구리 펜션이라고 하는 펜션이 자리하고 있고 본 토지 건너편에도 이렇게 건물들이 펜션 리조트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본 토지에는 건물이 지금 없지만 상하수도가 다 지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려고 해서 알아봤더니 건축 허가를 못 내주겠대요. 건축가에서는 이상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거에 따라서 문화예술가에서 문화재 1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본 토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개하는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됐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던 그 부분을 간과하고 여러분들께 알려주지 않고 예를 들어 2차선을 사이에 두고 길 건너는 건축행위가 되고 길 건너 이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우측은 건축행위가 되고 좌측은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인데 여러분들께서 좌측 우측이다 건축행위를 떠나서 두 땅이 도로를 마주보고 똑같이 송악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삼방산이라든지 단산을 시원시원하게 조망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쪽 땅은 100만 원이고 이쪽 땅은 50만 원이 나왔어요.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쪽 토지가 당연히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나는 50만 원짜리 땅이랑 100만 원짜리 땅이랑 똑같네. 그러면 저는 50만 원짜리 땅을 사겠죠. 누구나 다.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이거죠. 50만 원짜리 땅을 쓰고 샀어요. 근데 건축 행위가 안 된대요.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 실거래 신고된 내용들을 다 오픈 정보로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방산이 자리하고 있고 말씀드린 사거리에서 삼방산 주차장으로 가는 이 2차선에서 삼방산 쪽 화면으로 보셨을 때 우측변에 있는 요 토지들은 건축 행위가 안 되는 땅들인데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적도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사계의 473번지인데 2012년도에 32만원 2012년도에 32만원 주고 사셨어요. 길 건너 땅은 2016년도에 130만원이 거래가 됐고요. 그 385-2번지는 2018년 올해네요. 올해 280만원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473번지고 470번지가 길 건너에 있는데 얘가 280만원에 올해 거래가 됐네. 그러면은 길 건너에 있는 470번지도 위치적으로 대동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도 280이면 거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470번지는 1구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로서 건축행위는 전혀 불가한 토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470번지 건축행위 안 되는 땅 경과는 굉장히 잘 나와요. 470번지 앞으로 가서 로드뷰를 한번 봐볼게요. 470번지 로드뷰를 한번 봐볼게요. 정확하게 지적도 그 앞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70번지고 385-2번지가 올해 지금 280만원이 거래됐다고 나와 있는데 470번지 앞에서 로드뷰를 보시면 보스가 가리고 있네요. 요게 지금 280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는 토지이고 길 건너에 요 토지가 요가 물론 하나 있지만은 요 토지는 거래가 된 게 아니라 길 건너에 요 토지가 280이고 요 토지는 또 2차선 길에서 살짝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은 조금 옹벽을 쌓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 땅이 280이면 길 건너 이 땅은 도로보다도 높고 땅이 꺼지도 않았어요. 280만원짜리 땅보다 땅으로서는 더 좋은 땅이죠. 근데 사시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밸류맵을 봤더니 470번지 위에 있는 473번지라든지 요 토지가 2012년도에 32만원 거래가 됐어요.
건축 행위가 되는 걸 알고 안 되는 걸 알고 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너무 단순하게 소개하는 분이 됐던 어떤 지인의 말만 믿고 매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490번지가 있고 길 건너에 지금 556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556번지가 원래 한 필지였는데 건축 행위를 받고 건물을 준공이 돼서 개구리 펜션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게 평당 27만 원. 그때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땅이 탐이 나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못 사고 다른 분이 사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 3월 달에 26만 7천 원, 27만 원권 이렇게 거래가 됐던 땅인데 지금 현재로서 이 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어떠선 치더라도 150만 원 이상의 매물로 이 일대 토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매물들이 건축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땅들이 150만 원, 뭐 16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찾아봤던 490번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죠. 여기는 3구역이고 490번지는 1구역이에요. 같이 2차선에 접해있고 중간에 사이길 시멘트 도로도 있는데 얘는 3구역, 얘는 1구역. 업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땅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490번지가 매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토지주가 어떤 분인지도 저는 몰라요. 비단 490번지뿐만이 아니라 495-1번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470번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삼방산 이 노란선 2차선에서 우측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건축 행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계속 이루어져 왔었어요. 또 안타까운 땅이 바로 보이네요. 461번지. 2017년도에 30만 원 샀네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길 건너인 거 땅 100만 원이고 이 땅은 50만 원인데 50만 원짜리 땅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50만 원짜리 땅을 사겠죠. 461번지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30만 원 주고 사셨을 때는 사신 분은 하나만 더 이 문화재 보존 영역 검토 대상 구역을 체크를 했었으면 안 사셨겠지만은 사실 때는 주변에 나와 있는 땅들보다 월등히 싸다라고 느껴가지고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셨겠죠. 근데 사시고 나서 아마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난 농사 지을 거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어 라고 하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죠. 근데 적어도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어떠한 건축 행위를 염두에 두고 사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요 토지도 2017년도에 26만 원이 거래가 됐네요. 나는 그냥 농사 목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내가 건축 행위를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토지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사시면 안 되는 땅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비단 삼방산뿐만 아니라 협재유속장을 가면 협재굴, 쌍용굴, 동굴들이 또 있고요. 한경은 고산리에 가면 또 고산 선사유적지가 있고요. 제주도에는 두루두루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도지정 문화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필히 시청, 관공서에 문의를 하시고 토지를 매입을 하시든 매각을 하시더라도 내 땅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주토지가치평가연구소 정혜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